2019 청풍명월 바둑축제 개인전 결승전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8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맑은 바람 그리고 밝은 달빛이 가득한 곳, 이 청풍명월의 본고장이죠. 충북 제천에서 바둑축제가 열렸습니다. 참 많은 바둑 애기가들이 사랑하는 대회이기도 한데요. 올해로 벌써 17회째를 맞았다고 해요. 네, 이 대회는 정말 전국 아마추어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올해도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고 큰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바둑축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청풍명월 바둑축제는요, 충북 바둑협회 그리고 제천시 바둑협회가 공동 주최 주관합니다. 네, 2019년 7월 21일 양일간 열렸고요. 제천시 제천체육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경기 방식으로 유명한 대회이기도 한데요. 이 5인 단체전은 치수제로 진행이 되고요. 네. 3인 단체전은 이제 바둑 강하신 분들 위주로 나오는데 5인 단체전은 기력과 상관없이 친한 분들끼리 나와서 치수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대국은 개인전 결승전이고요. 충북 강원 지역의 강자들을 단 32명만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대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제천시 제천체육관에서 2019 청풍명월 바둑축제가 열렸습니다. 제천 시장님께서 또 축사를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시면서 참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5인 단체전 모습인데 이렇게 어른분들도 같이 팀을 이루지만 아이들도 팀을 이뤄서 많이 나오죠. 네. 가족끼리도 많이 출전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3인 단체전이 신설이 되어서요. 이 전국의 강자들이 많이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바둑은요, 이 개인전 결승전입니다. 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결승에 오른 두 선수는 이제 임창순 선수는 이제 제천이 고향이신 분이고요. 네. 지금 제천에 살고 계시고 또 유보현 선수는 또 이제 청주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강자들이 역시 결승에 올랐습니다. 자, 두 선수 과연 어떤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을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자리한 선수가 임창순 선수, 그리고 우측에 유보현 선수입니다. 임창순 선수는 지난해 공동 3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 아픔을 딛고 올해는 결승까지 진출을 했네요. 네. 유보현 선수는 지난해에도 또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강자 중에 강자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3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난해에는 20초였어요. 꽤 촉박했던 바둑이 올해는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역시 아마추어 대회는 어떤 성적을 이렇게 나누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은 뭐 이 축제 의미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20초들은 시합은 프로들도 아주 어려운 방식이라 역시 좀 이 동호인분들이 두시기에는 좀 쉽지 않은 방식이긴 하죠. 이 작년에 임창순 선수가 이제 4강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원래 임창순 선수는 이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자예요. 그래서 왜 4강에 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게 손님들 대접하느냐고 전날 음주를 좀 많이 했더니 네. 체력이 떨어져서 4강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좀 컨디션 관리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제천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천에 계신 분들은 또 임창순 선수가 우승을 해주길 바라는 면이 좀 많았었죠. 자, 과연 올해는 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유보현 선수도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2년 연속 결승에 진출을 했으니까요. 네. 유보현 선수는 이제 대학생 때 굉장히 강자였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바둑 대회를 잘 나오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좀 여유가 생긴 다음부터 대회에 나왔는데 역시 예전에 워낙 바둑이 세신 분이라 작년에 우승을 했었죠. 근데 올해도 우승을 결승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역시 실력이 탄탄하신 분 같습니다.
특히 유보현 선수는 이 결승 당일날 네. 배탈이 좀 나면서요. 컨디션이 네.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봐둘 때 아주 괴로운 일인데 네. 그러면서도 결승까지 올라가신 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단체전 함께 진행이 네. 됐는데요. 올해 신설된 이 3인 단체전에는 뭐 내셔널리그에도 출전을 하고 이 전국 네. 대회에도 출전하는 강자들이 출전을 한다고 하면 이 5인 단체전은 또 네. 애기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아무래도 5인 단체전은 치수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프로들도 가끔 사부님도 가끔 나오는데 이 프로 사부님들하고 두면은 기본 치수가 넉 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대회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은 그래도 잘 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청풍명월배에 나오시는 이 프로들이 영 이기질 못합니다. 치수가 너무 힘들어요. 김만수 프로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나갈 뻔했는데, 네. 저도 모두 다 두진 않고 사부님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타로 도웠는데 거의 판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처음 오신 분들은 프로기사가 한 팀에 들어가 있으면 저 팀 무지 강자다 이러는데 이 청풍명월배 여러 번 나오신 분들은 프로기사 꼈다라고 하면은 저 팀은 동네 밥이다 이렇게 오히려 웃으시면서 대구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이 청풍명월 바둑축제라고 네. 하면요. 예전에는 이 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대신 상품들이 지급이 됐어요. 네. 네. 지금 이 대회가 매년 기본 500명 정도 참가를 하는 대회예요. 올해도 450명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한 번 오신 분들은 이게 계속 오세요. 그래서 청풍명월부에 한 번 오고서 안 오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오는 순간 제천의 이 농산분들을 정말 박스채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편하게 이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오는데 다음에 올 때는 꼭 차를 갖고 오세요. 왜냐면 버스 타고는 그 수많은 선물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경험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차를 갖고 오십니다.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못 타고 오셨어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처음 오시는 분이구나 이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백이 협공을 했는데 이 수가 약간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원래는 백이 그냥 벌려놓는 정도인데 지금 이 자리를 흙이 두게 되면은 보시면은 흑돌은 요 돌이 하나가 약하고 백은 요 두 개가 약하죠. 그러니까 바꿔치기가 만약에 된다면 가령 이런 식으로 뒀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은 백이 불리하죠. 덩치 면에서 네. 좀 손해를 본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백이 벌린 바싹 갔는데 실은 조금만 가는 게 좀 나았었고요. 그럼 흙도 뛰어들어야 했을까요? 네, 근데 흙이 붙여줬고 백은 오히려 좀 편해졌습니다. 제천은 또 이 자연 치유 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가장 이 명물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청풍 호반이 많이 알려져 네.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유승희 캐스터는 가 보셨나요? 이 대회가 열리는 곳을. 혹시 김만수 해설위원 이 방구석 여행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가요? 네. 저는 이 영상으로 참 많이 네. 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고수들도 있고 처음에 가시는 초급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행을 즐기시는 이 고수분들이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주고 이게 가시는 곳이 요 청풍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천시를 여행 고수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 가면은 일단 강도 있고요. 그러니까 호수도 있고 또 산도 굉장히 아늑하고 먹거리도 풍성해서 여행자들에게 최고로 좋은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청풍명월배가 열리는 이 제천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의림지라는 저수지인데 네. 이 저수지에 있는 곳이어서 정말 풍경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또 각광받고 네. 있는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건 제가 또 몰랐네요. 저는 의림지까지만 알고. 네, 제가 최근 정보를 네. 좀 드리자면요. 이 네. 모산 비행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요즘 핫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 세계적인 또 아이돌 가수 BTS 있잖아요. 네. 이 방탄소년단이 그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요즘 그렇군요. 또 네, 핫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이 지금 시청자분들은 BTS는 뭐고 네.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BTS 아시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청풍호 그리고 또 네. 의림지와 함께 모산 비행장까지 이 네. 많은 관광지들이 네. 있는 충북 그렇습니다. 제천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 캐스터가 이제 저하고 이제 시니어리그를 해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그 소개하는 멘트가 아주 훌륭해요. 네. 괜찮았나요? 네. 자, 어쨌든 근데 흙이 지금 여기 이제 변화는 이제 좀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렇게 흙이 이 안쪽을 두긴 합니다만 이 보시다시피 백 쪽이 모양이 더 넓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져가도 이쪽 큰 모양을 뺏겨왔고 지금 흙의 선택이 좋지는 않습니다. 주도권이 약간 네. 백에게 넘어간 네. 느낌이 그렇죠.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은 좀 모양을 키워가면 좋을까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모양을 키우라고 했죠. 네. 모양을 키워서 상대가 들어오면은 이대로 공격하는 네, 그런 형태로 가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양을 쪼개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일반가로 모양을 키우다가 만약에 모양이 쉽게 깨지면은 바둑이 불리해지니까 네, 내가 이렇게 모양이 깨진 만큼 상대 모양도 깨는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역시 모양을 네. 쪼개어 가네요. 네. 자, 여기서가 이제 재밌는데 흙이 많은 분들이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제 초급자분들이 여기를 붙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이제 두 개의 약점이 남아있죠. 네, 하나가 3-3의 약점이 남아있고 또 여기를 지켰다고 해도 이쪽에 약점이 있어요. 두 군데.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붙여놓고 두는 것이 이제 초급자분들이 많이 하는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 쪽은 어차피 약점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백도를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 좋은 발상이고요. 흙은 전쪽에서 또 협공을 해갔고요. 네. 그런데 이런 진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백의 세력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네. 하는데요. 백도 노리는 게 있고 보시면 흙도 노리는 게 있고 흙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쪽을 공격하면서 깨려고 하는 목적이고 백은 반면에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흙에 이 째는 약점이 있었고 자 서로 하나씩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서로 좀 칼을 숨기고 있을까요? 네. 역시 가르고 나섰고요. 네. 이 바둑에 두시는 거 보면은 이 고수들은 불안해도 밖으로 나가고 우리 하수들은 불안하니까 안에서 살려고 그러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역시 유보현 선수 고수답게 위로 빠져나갔습니다. 백도 바로 가르진 네. 않네요. 이제 안으로 파고들었죠. 약간 예비 동작이죠. 일단 급소 때려놓고 약점을 찌르는 겁니다. 또 넘겨주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차단을 해갔습니다. 백은 네. 귀에서 살려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요. 살려면 지금처럼 밀지 않죠. 살려면 이순 대학수예요. 우리 막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는 수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젖히면 잡히게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두진 않고요. 아마도 이제 100의 다음 수를 생각하고 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00의 다음 수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과연 백의 노림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눈에 아실 것 같아요. 역시 네. 그곳을 노리고 있었군요. 네. 양쪽을 자르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백의 공격과 흑의 수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백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 세력을 어떻게 쓰느냐, 이 세력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 세력을 단순히 집으로 쓰는 것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집이 한 번에 완성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상대를 공격할 때 이 세력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는데요. 지금처럼 돌이 끊어서 중앙의 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있게 되면 요 돌이요. 요 돌이 미생마가 생기면은 일단 이 세력은 이제 가치가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끊어가는 방향은 네. 어땠을까요? 이왕 잡는 김에 크게 잡아야죠. 역시 뿌리째 끊어야 하겠죠. 네. 자, 제가 이왕 잡는 김에 크게 끊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 대회 제천에서 가장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주는 이 상품이 있습니다. 이 제천의 특산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제천의 특산물이요. 네. 어떤 상품일까요? 네.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또 한창 제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옥수수를 지금 상품으로 줘요. 근데 오. 제천의 옥수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맛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얘기 아니라, 그 상품을 보통 이제 5인 단체전에서 고르라 그래요. 고르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그 옥수수를 고르라고 하면 이게 작고 이런 것들을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골라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큰 걸 골라요. 크게 맛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갖고 갈 일이 걱정인 거고, 아. 아이들은 먹을 게 걱정인데, 네. 아까 여기 이제 이왕 끊는 김에, 이왕 잡으러 가는 김에 크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쪽으로 크게 잡으러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그게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바둑에서도 이제 그런 이치가 비슷합니다. 자, 백은 계속해서 흑을 좀 압박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주도권은 좀 백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은 서로 만만치 않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백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흑이 가운데서 자리를 먼저 잡아갖고, 뭐 백도 당장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운데, 지금 이제 5대5 호각기입니다. 지금 AR 승부 예측은 이제 백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흔히 주도권이라는 거를 이 백이 잡아가고 있으니까, 공격할 거리가 이제 백이 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흑은 좀 도망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백은 기분은 좋겠어요.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고수들은 공격할 때 네. 불안해해요. 공격할 때 불안한가요? 네. 특히 중앙의 돌을 공격할 때는 더욱더 실은 좀 이게 약간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더 어려워합니다. 자,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변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집이라는 게 생기는데, 중앙에서는 집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잡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지죠. 네. 자, 지금 이제 백이 공격이 애매하니까 일단 수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공격이 약간은 좀 공회전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가요? 자, 지금까지의 진행 수순 해설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쪽에 이제 걸쳤고 마늘모로 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협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설명드리기가 약간 애매한데, 그냥 요즘 이제 프로들의 시각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체로 백이 너무 밑으로 눌려왔고 승률이 그냥 떨어진다. 이 자체만으로 네. 승률이 떨어질까요? 네, 요즘은 이제 우리 AI 승부 예측을 통해서 통계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당했을 때 백의 승률이 팍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다만 이것 때문에 뭐 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프로들의 바둑에는 그래서 요즘에 협공이 거의 안 나오고 네. 만회모로 많이 둡니다. 자, 여기서는 원래 이제 2칸으로 두는 게 있고 3칸으로 두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2칸만 두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3칸을 두게 되면은 항상 들어왔을 때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후 처리가 좀 복잡한 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싸움을 유도하는 건데 네. 이렇게 나와서 싸움을 유도하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고급자용 정석이면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직 1급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두는 것들은 이제 웬만하면 두지 마시고 이렇게 두는 게 좀 낫겠습니다. 1, 2, 2점만 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저기 뒀다는 것은 유보현 선수가 자신 있다는 뜻이죠. 네. 나는 고수다. 네, 그런 거고요. 받아두었고요. 네. 자, 요즘에 이제 손을 또 많이 빼죠. 네, 이 형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손 또 받았어요. 네. 네. 각자 그건 스타일이니까 뭐라고 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여기서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항상 이게 돌이 하나가 있을 때는 2개가 정수라 그러고 2칸 벌림이요. 돌이 2개가 있을 때는 3칸 벌림이 정수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들어올 때 요 돌을 이제 잡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여기 좁혀져 있을 때도 상대가 막 잡혀 와도 붙여와도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요게 정형인데 네. 지금 흑도 여기를 하나 더 가고 백도 여기 더 갔어요.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네. 만큼 벌렸어요. 이게 이제 좀 이제 알파고 스타일이죠. 근데 다만 여기도 침입이 남아 있는 게 부담이 되듯이 지금 이 형태도 흙이 들어갔으면은 백이 부담이에요. 네. 일단 뭐 둔 이상 네. 이렇게 받을까요? 나가든지 둬야 되는데 여기서 요도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형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흙의 모양이 훨씬 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좁히는 것이 더 훨씬 나았습니다. 근데 다만 또 흙이 여기를 이제 살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백이 잘 됐고요. 자, 요 형태도 이제 수순도 굉장히 길어서 그 1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요 형태를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요 수순을 기억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붙이는 수를 거의 안 두시고 대부분 그냥 뛰어나가는 수를 많이 두죠. 네. 네. 근데 뛰어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쪽을 붙이고 늘고 공격을 가게 되면은 보시면 흙은 이제 집이 없고 백은 모두 집이 생기니까 네, 흙이 가장 나쁜 진행이에요. 네. 네. 일방적인 곤마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들은 고수들은 일부러 살리지 않고 한 점을 버리고 네, 이렇게 반대쪽으로 갑니다. 네. 자, 사석 작전을 통해서 정석을 네. 완성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넓히는 게 있고 상대방을 좁히는 게 있는데 이 넓히면은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쪽이 막혀지지가 않죠. 중앙은.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쪽으로 갔고. 네. 자, 흙의 협공 방향은 네. 괜찮았나요? 지금 요 형태가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특히 5급, 7급 분들 바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두시는 수가 요런 수예요. 요거 두는데 요게 보시기에는 이게 내 집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네. 3-3에 들어온 돌을 잡을 수가 없고요. 요게 이제 눈에 가시니까 지켰다라고 여기 두시는데 여길 들어가면 또 여기 못 잡아요. 이것도 못 잡아요? 네. 차단을 해볼까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차단을 하게 되죠. 근데 자,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요 돌이 이제 내 모양에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파지죠. 그리고 잡으러 가게 돼요. 네. 잡으러 가는데 사활이 세신 분들은 잡는 것까지는 잘 가세요. 근데 하지만 이 집이 여기서는 잡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여기가 끊기면 이게 집이 있고 집이 없으니까 수상전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잡히게 되죠. 네. 흙이 굉장히 골치가 네. 아파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둑에서 가장 돌이 잡히는 케이스가 요 케이스예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귀에 요 모양을 억지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수가 가장 나쁜 수고 지금 유보현 선수가 두었던 여기 모양 차지하고 나올 때 여기를 억지로 지키지 않고 나가는 거 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삼을 들어갔고요. 자, 먼저 응수를 물어봤어요. 네. 이제 넘겨주지 않으려고 둔 거고, 밀고 간 거는 요 실전에서 보셨겠지만 여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둔 거고요. 흑으로서도 네, 끊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네. 이렇게 늘 수는 없었을까요? 늘게 되면은 약점이 백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뚫을 수는 있는데 네. 이 백의 모양이 일단 너무 이제 굉장히 큰 형태가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모양이 집이 되면 좋은데 백은 아직 살 수가 있죠. 뒷맛이 남아 있을까요? 네. 하나 젖히고 막고 포구 치게 되면은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패 모양이 돼서 아직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흑도 끼워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가 끼워왔고, 그 여기는 이번에 그럼 여기 두면 똑같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이 모양이 허점이 남아요. 자, 이렇게 같이 뛰더라도 네. 이 돌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선수가 됐다고 보면은,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흙이 요렇게 와요. 그럼 이제 물론 축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잡았다고 쳐도 흙은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으면은 모양이 네. 한 번에 집이 되지 않습니다. 모양이 좀 네. 달라지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도 이양 잡는 김에 네. 네. 자, 크게 뿌리 잡으러 쪽을 온 끊어갔습니다. 거고요. 네. 자, 여기를 이제 뒀는데 흙이 이 바둑이 여기까지 이제 팽팽한데요. 주도권을 내주게 된 계기가 네. 여기 저처 이은수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좀 네. 포인트를 벗어났을까요? 네. 지금의 핵심은 여기예요. 여기로 오면은 돌이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흙이 공격을 할 수 있었죠. 실전에 보시면 백이 여기를 두니까 돌이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돌이 이제 이쪽으로 끌려가게 돼서 네. 미생마가 됐죠. 이게 좀 좋지가 않았군요. 네. 이 귀의 사활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제가 이제 귀의 사활이 패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초반에는 패감이 백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둔 다음에 나중에 뒀어야 되는데, 자, 유변 선수가 저처 이은수가 이제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밀리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조금 잘못 뒀어요. 백이 실전에서는 붙였는데 네. 이 바둑의 이 격언 중에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라고 오. 하죠. 그러니까 약한 돌을 붙여가면은 이 상대에게 기본적으로 실전도 이렇게 됐는데 호구나 이런 모양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 둔 수예요. 자, 상대도를 오히려 강하게 네.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었네요. 일단 이 형태가 한 칸이죠. 네. 호구 자리를 둬야 되고 받을까요? 나와 끊는 수가 있죠. 예, 네.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격이 더 크게 갔으면은 이게 답답했고요. 요 정도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백이 다음 수가 어디냐면은, 자, 요 바둑에서 요렇게 한 다음에 단골말을 그냥 바로 공격 가면 성공률이 떨어져요. 양골말을 만들어야 되죠. 네. 양골마가 만들 곳이 2개가 있어요, 지금 이 바둑에. 자, 한번 멀리서 살펴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2군데, 하나도 아니고 2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예요. 네. 한 군데는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죠. 네. 여기에 들어가면은 싸움이 벌어지는데 약한 돌이 있으니까 흙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들어갔으면은 이제 굉장히 곤란했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이것도 역시 약한 돌이 되니까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쪽도 남아있군요. 네. 실전에서는 백이 붙인 수가 공격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발상이 됐고요. 한 번 붙이게 되면 또 붙이게 돼요. 그래서 또 붙이게 돼요. 이것도 늘어야죠. 지금도 늘어야 지금도 했군요. 늘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습관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이걸 튼튼하게 하니까 나중에 들어갔을 때 처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황급히 지키게 됐는데 흙이 밀고 가니까 이 백의 공격은 끝이 나버렸고 이 백이 좋은 기회가 거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또 앞서 김만수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네. 주셨다시피 네. 원래 이 공격을 하는 쪽에서 좀 불안함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득을 얻을 곳이 중앙에서는 없으니까요. 자, 과연 이 다음 숫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립고 반가운 바둑동호인 여러분, 먼 길마다 않고 올해도 즐거운 수담을 즐기시려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맑은 바람, 맑은 달,
바로 제천을 소개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현인 청풍명월이지요. 자연 지도시인 이곳 제천에서 삶의 번뇌를 잠깐 내려놓고 오랜 벗들과 바둑도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9 청풍명월 바둑축제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알찬 대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청풍명월 바둑축제 개인전 결승전이고요. 네. 백이 이 주도권을 네. 가지고 나가기는 했지만 공격이 그렇게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네. 않은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바둑 격언이라는 게 사실 이거 뭐 지켜야 되나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법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일단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한 돌에 붙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붙여서 두게 되면 이 반대쪽이 탄탄해지니까 지금처럼 이런 수비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창순 선수가 이 약한 돌에 붙이는 실수를 2번이나 범하는 바람에 공격의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좀 아쉬운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의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밀어갔을 때 백이 여기 들어갔어요. 네. 그럼 흑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두 점머리를 빵 때려버렸는데 지금 보시면 백의 왜 중앙의 공격이 왜 어렵냐? 중앙에서는 집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흑이 기분은 두 점머리 때리는 게 좋아서 때려놓고 봤지만 공배예요. 하지만 백은 여기 2번을 두니까 요 돌이 잡히게 됐죠. 네, 그래서 흑의 좀 즐거움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지금 이제 집부족을 의식한 유보현 선수가 이제 여기에 젖혀서 네, 싸움을 바로 걸어갔습니다. 흑이 젖혀가고 보니까 백도 이곳 꽤 얇은 자리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바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둑은 싸워서 이겨야지 제맛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흑이 싸움을 막 건다라는 것은 네, 지금 형세 자체는 흑이 좋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흑이 계속해서 이 백의 네. 약점을 좀 가르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응스타진이 등장을 했어요. 네. 자, 이런 데가 이제 사람 성격이 나오는 데인데, 네. 원래 이쪽을 두면은 젖히고요. 있고, 그러니까 이어서 이쪽을 얻는 대신에 여기는 뺏기게 돼요. 적게 잡는 거죠. 자, 하지만 이쪽으로 젖혔어요. 이거는 이쪽도 뺏기지 않고 전체를 다 얻어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유보현 선수가 여기서는 굉장히 좀 세게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흑의 돌도 약점이 있어요. 여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게 되면은 이쪽 돌이 또 끊어져요. 양쪽이. 끊어지면 여기 약점이 있죠? 네.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 두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뒀고, 이 A, B가 엮이는 바람에 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흑이 생각보다 돌이 약하다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흑이 이쪽으로 젖힌 수가 글쎄요. 일단 결과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흑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은 공격이 쉽지 않다는 얘기와도 똑같습니다. 백은 좀 결정을 해 놓은 이후에 나와서 끊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세가 잡히는 듯한 형태예요. 네. 그렇죠. 흑도 이 백도를 좀 공격을 해야만 이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청풍명월배가 열리는 곳이 이제 충청북도죠. 네, 충청도인데 이 충청도가 바둑 원래 인구수 자체가 제일 적어요. 우리나라 그 시도 중에 가장 인구수가 적은 곳입니다. 바둑 인구가 가장 원래 인구수가 적어요. 네. 충청북도가 인구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 경기를 한다던가 어떤 시합을 했을 때 다른 경기에서는 이 충청북도가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둑만큼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가장 또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바둑에서만큼은 충청북도가 성적이 우승도 많이 하고 예, 굉장히 우린 다르다 이런 네. 자부심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합이 열리면은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바둑 팬들이 일부러라도 참가를 많이 하세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게 이 십시일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도에서 뭐 열리는 대회는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7년 전에 시작했던 대회가 지금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서 아직 뭐 서울, 경기, 혹은 전남 이런 데 곳곳에서 모두 찾아오시는 그런 대회가 됐죠. 이제는 뭐 대한민국을 네. 대표하는 바둑 축제로 자리매김을 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천시 바둑회 오만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가 이렇게 크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좀 바둑이 네.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야, 흙이 5점을 잡아서 야, 이거 흙이 큰 이득을 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하지만 생각보다 큰 이득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게 돌을 잡아서 기쁨을 누리면은 이거는 일단 고급자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돌을 잡았다고 해도 이게 집으로 따지면은 2, 4, 6, 8, 10. 그러니까 5개 잡아도 10집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돌을 빵따림하는 기쁨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큰 집은 아닌 거예요. 자, 지금 돌을 이제 어른아이 혹은 고급자 혹은 하수 가릴 거 없이 저렇게 돌을 드러낼 때 네. 누구나 기분이 좋아요. 네. 하지만 바둑은 돌을 잡는 게임이 아니죠. 이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좀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그 알파고 시합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시합이 열렸던 게 지금 이제 만 3년 넘었죠 벌써. 근데 사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세돌 구단이 돌 6개짜리를 빵따림을 한 적이 있어요. 알파고 돌을. 근데 예, 바둑을 아는 사람들은 이세돌 구단이 빵따림 해도 그냥 무덤덤해요. 왜냐면 우리는 돌 6개 잡아도 그게 몇 개 안 되는 걸 아니까. 네. 그런데 이 6개 잡을 빵따림을 하니까 바둑을 모르셨던 많은 그 기자분들과 이 관계자분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세돌 드디어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돌 6개를 잡았다 이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 바둑을 모르시는 분 또 초급자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 빵따림 하면은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흙이 이 5개를 잡다가 후수로 잡았죠. 그 돌이 이렇게 좀 꺾어오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흙돌이 이제 다시 세력이 아니라 다시 미생마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의 돌도 지금 아직 100 이쪽을 두게 되면은 돌이 넉 집밖에 되지 않아서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토록 경계하던 양곤마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주도권은 다시 100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네, 다시 이제 넘어갔는데 자, 거기도 늡니다. 자, 이게 또 실수예요. 100이 늘어가는 네. 수가 좀 실수였을까요? 임창순 선수도 고민하면서 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끊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여기를 두겠죠? 그런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요 돌이 잡히잖아요. 자, 이게 재밌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요거 5개짜리 잡을 때는 개수는 많아도 별거 없다. 그런데 요거 2개는 엄청난 요석이죠? 왜냐면 요거 잡으면은 흙의 요 돌들이 모두 살아가니까요. 자, 그래서 100은 늘면 안 됐었는데 지금 요 요석이 잡는 수가 남아서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진행이 네.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흙이 요소는 좀 차지를 해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또 초읽기에 몰릴 때라 일단 서로 그냥 급하게 두는데 흙은 100은 늘은 게 잘못이고
흙은 이제 미루는 수로는 빨리 이걸 잡았어야 돼요. 자, 결국엔 백이 여기 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백이 좀 더 두기 편한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중앙 흙이 1단이 아직은 미생이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좀 부담이 네. 되겠고요. 네. 자, 임창순 선수도 유보현 선수를 쉽게 놔주질 않네요. 네. 계속해서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두 분이 뭐 한두 번 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을 아는데 판이 정리가 되면 유보현 선수가 더 강한 모습을 항상 보입니다. 즉 판을 좀 정리되고 좀 끝내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유보현 선수가 더 세고요. 근데 난전으로 이끌어가면 항상 임창순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창 선수는 자꾸 막 여기에 붙이고 끊고 이제 두는 거죠. 자, 지금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또 참아 두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이 붙이고 흙이 양보를 했는데, 자, 어쨌든 지금처럼 귀에 한 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백이 집으로 추격을 이제 어느 정도 했습니다. 흙은 이 귀에 한 점을 내주었지만 네. 그래도 중앙으로의 돌파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곳만은 잡히지도 않고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득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양곳마가 되면 상황이 반대가 돼요. 공격을 하는 측이 너무 유리해집니다. 지금 유보현 선수가 여기 돌도 약하고 이것도 약하죠. 즉 양곳마가 돼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흙이 이쪽을 둔 게 지금 굉장히 잘못이고 이 요석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게 지금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백이 다 연결을 하고 보니까 네. 흙의 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득을 볼 때는 이 5개를 잡을 때는 좋았는데 항상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아요. 또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5개 잡은 이후로 공격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흙의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예, 지금 2개 모두 다 무사히 안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흙의 이 양단수 약점이 좀 눈에 네. 띄고요. 자, 그래서 먼저 그것을 지켰습니다. 자, 지금 흙이 급하죠. 결국에는 중앙을 지켰는데 왜냐면 이쪽이 살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끊기는 형태가 돼요. 이쪽을 끊기면 이쪽이 모두 집이 되니까 일단 설령 변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을 지키는 승부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좌변 쪽 흙돌에는 백이 먼저 네. 공격을 할 수 있겠는데요.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백이 시간에 쫓겨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시합은 30초 초읽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흙이 백이 여기를 뒀는데 이 수가 굉장히 또 큰 실수죠. 네. 흙이 사는 수가 나와서 지금은 다시 아까는 이제 백이 엄청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5대5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수가 좀 잘못 둬서 그래요. 흙이 손을 빼니까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립니까? 요석이라고 네. 판단을 했을까요? 네. 이게 항상 이 하수들은 수가 안 보이니까 수를 몰라서 지는 거고 고수들은 수가 약해서 혹은 수를 못 봐서가 아니라 어떤 이 욕심 때문에 진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흙이 이쪽을 살린 거는 일단 욕심이에요. 지금 이쪽이 아직 못 살아 있는데 자, 이거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흙이 살 수 없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큰일 났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좀 흙이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 바둑을 들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 바둑이 끝나면은 아 그때 내가 저기도 뒀으면 이겼는데 다 이긴 바둑 뒀다고 투덜투덜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보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장면이 다 이긴 바둑인데 내가 저거 넉 점 살린 것 때문에 졌다고 아마 한탄조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꼭 두는 게 이게 욕심이에요. 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둬야 되는데 보면 꼭 다 잡으러 가다가 지금처럼 거꾸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돌과의 수상전은 좀 기대해보긴 어려울까요? 수상전이 되려면은 우선 뒷수가 많아야 되는데 흙의 공배가 지금 위쪽 귀에 화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백은 뒷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수상전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유보현 선수가 계속해서 좀 수를 줄여가고는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 초반에 실수가 나오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바둑 좀 나쁘다 혹은 뭐 앞으로 상황이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정도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지금처럼 중종반에 나오는 실수는 돌이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치명적이죠. 자, 백이 계속해서 좀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흙이 좀 곤란한 모습이 네.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장면인데요. 이게 수가 4수밖에 안 돼서 백은 6수 이상이라 지금 2수 정도 부족이에요. 자, 중앙의 접전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저희가 해설판에서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밀어갈 때가 이제 초반에 완료인데 네. 일단 백의 공격이 실패였다.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으로 들어간 것은 이제 단독으로는 안 되니까 양곳말을 끌고 가려고 한 건데요. 이 한 방이 참 기분은 좋았거든요. 그 두 점머리 때리는 이 급수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거 살려 나갔어야 돼요. 방향이 좀 네. 좋지 않았군요. 나오면은 젖혀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뒀고, 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뒀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게 끌고 나와서 두면은 오히려 백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양곳마가 돼요. 네. 흙은 요거 하나가 약하고 백은 양쪽이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끌고 나가서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고수들일수록 돌을 잡거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모양을 장악하는 이런 수들을 더 좋아하죠. 근데 지금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수를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싶었을까요? 네. 근데 그것보다 일단 기분 좋은 자리다 보니까 둔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교환을 좋았던 하나 게 좀 해뒀죠. 사라졌고요. 네. 자, 승부수를 다시 걸었습니다. 네. 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바둑은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막 이런 수를 무조건 두시는데, 끊는 수 다음에 요 주위에 누구 돌이 맞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돌이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끊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사방에 흙밖에 없죠? 네. 그러면 끊는 거는 무리수가 되죠. 네, 그래서 피해간 거는 이제 좋은 수고요. 여기서 네. 한번 응수타진을 했죠. 네. 뭐 이거는 굉장히 고수의 응수타진입니다. 또 양보하는 게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내가 집으로 손해를 보다 보니까 유보현 선수는 내가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강하게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좋지 않았고요. 네, 좀 욕심을 부린 느낌이 있고요. 네.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끊으면은 단수 치고 나서 두려고 하죠. 네. 이게 특히 기량이 약하신 분들이 단수 치고 뭔가 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잡혀요. 반대로 둬도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끊기면 요 돌이 잡히죠.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이게 아주 어려운 행마법입니다. 자, 밀고. 여길 밀어갈 때부터 좀 이 끝나가는 네. 수단을 노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이제 바둑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끊는 수가 보이죠? 네. 잡는 수가 보이는데 이거를 참아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어디로 되냐? 여기 젖혀야 돼요. 포인트가 이쪽이 아니네요. 저기 두고 그다음에 여기 씌워서 공격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흙이
백이 이런 식으로 뒀고 이제 살게 됩니다. 네. 살게 되면 이쪽을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끊었어야 되는데 아, 자 실전은 이걸 먼저 잡으니까 여기를 백이 둬서 그 이후에 진행 보시면 이거 고생하고 이거 좀 잡혔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은 흙이 모두 안정이 돼 있으니까 잡힐 리가 없죠. 아, 여기를 네. 막아두는 것이 포인트였네요. 그 이쪽을 먼저 수비를 해놓고 둬야 되는데 끊는 수가 너무 보이니까 아 이거 참아내기는 사실 저라고 해도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눈에 보이니까요. 네. 이건 좀 이렇게 크게 잡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마다할 싸움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0집 정도밖에 네. 되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커 아, 보이거든요. 10집을 얻었지만 상대 10집을 깼으니까 네. 원래 20집의 가치인데 지금 요 가치보다 요게 나온 음.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졌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연결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수가 나오면 여기 막히죠?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하나 둬서 지켜놨고요. 아, 그래서 지킬 네.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악수가 됐죠. 원래는 요게 상관이 없으면은 젖혀는 게 선수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수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지금 흙이 아주 좀 우울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도 좀 날카로운 응스탓이 네.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백이 참았어야 돼요. 여기를 지키고 네. 이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뒀고 여기서 어쨌든 살기만 하면 돼요, 백은. 그럼 그 이후 진행은 되게 엇비슷한 건데 네. 이 사는 거를 워낙 좀 고달프니까 여기서 늘어서 뒀습니다. 여기서 기회였던 거죠. 두고 끊어야 하고요. 네, 이 요석을 잡았으면은 이제 다시 흙은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또 이것만 살면 되는데 네. 이 수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나가서 빠져나가고 이쪽이 막히면 안에서 살면 돼요. 그러면은 흙이 모두 안정이 되면은 여기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흙이 받을 좋았던 거죠. 역시 이 요석을 좀 잡아두어야 네. 했네요. 네. 이게 그냥 아이러니한 겁니다. 5개를 잡은 거는 실수였고 네. 이 개수는 적습니다만 요 돌이 이제 끊겨진 돌이잖아요. 요게 요석이었어요. 이 판단을 어려워했던 건데 좀 밀어갔죠? 자 여기를 하나 해놓고 자, 교환을 했고요. 그런 다음 또 지켜두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흙이 좀 만만치 않아요. 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뛰어나갔어야 됩니다. 이 손은 이제 어떻게 둘 의도냐면은 여기 끊는 걸 노리고 두는 거죠. 받아달라는 네. 뜻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또 이제 젖히고, 아, 네, 요거를 이으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놓고 모양을 더 이제 풍성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자, 흙의 응수를 먼저 물어봤어요. 네, 이게 어떤 의도냐면은 이쪽으로 두면은 나와 끊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끊기면 잡히죠. 아, 이어야 하나요? 네, 이으면은 이쪽이 들어가서 네, 메우면은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자, 그래서 양보를 했는데 자, 양보를 하고 붙인 수가 이제 좋은 수예요. 이게. 아, 이것도 넘어서 네. 견뎌야 했을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여기가 이제 탄탄해지면은 백은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데 급수를 때려요. 왜냐면은 돌 2개를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 잡는다고 사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한 집이죠. 네, 네. 여기 두면 한 집밖에 안 나니까 네. 전체가 위태로운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여기를 버티지를 네.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승희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참았어야 돼요. 네. 일단 뚫려서 아팠고. 네, 뚫린 자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항상 이게 양곤마가 되면은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자, 단수 치고, 이제 이런 거까지 다 했죠. 네, 저 우선 결정을 다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대국자 분들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를 이었어요. 이쪽을 입고 지켰는데, 네. 여기를 이어야 돼요. 아, 포인트가 이쪽인가요? 이쪽을 두더라도 일단은 예, 이렇게 또 이쪽을 살아놓고 이거는 승부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은 게 너무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유보현 선수는 요거를 좀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강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백돌 전체를 노리고 있었을까요? 근데 실은 흙이 더 허약했던 그쵸. 모양입니다. 아직도 한 번 더 약점을 네. 지켜야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기회가 여기가 이제 서로 쌍방간의 급수예요. 네. 따내야 따내면은 하면요. 네, 이쪽을 치거나 그러면 이게 잡혀서 이랬으면은 이제 흙이 아주 괴로웠던 건데 한 번 더 욕심을 부렸어요. 네. 이 수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4월이 아. 지금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흙은 기회가 왔죠. 거기 두고 네. 이곳까지 네. 선수를 했고요. 여기 이제 백이 돋는데 찌르고 이을 때 끊으면 축으로 잡히죠. 네, 그래서 요걸 막고자 이렇게 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바둑의 가장 이 핵심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위태롭다라는 걸 모를 유보현 선수가 아닌데 바둑을 두다 보면 욕심이 날 때가 있죠. 우리 그냥 살면 되는데 이렇게 두고 살고 이거 주고 네. 대신 이걸 두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2, 4, 6, 8, 8, 10집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걸 깨는 것 자체가 이미 10집이 넘고 이쪽 모양을 지워버렸으니까 네. 훨씬 유리하죠. 여기서 욕심을 부린 것이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서 요 돌을 이게 물론 이제 유보현 선수가 원래 굉장히 강자이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실은 모든 돌을 나의 모든 돌은 다 살리고 상대의 모든 돌은 다 잡고 이런 마인드로 두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이 바둑에서 이제 여실히 지금 어. 나왔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게 지금 이제 잡혀서 네. 흙이 아주 상당히 좀 괴로워하는 상황입니다. 좀, 네, 수를 네. 줄이기는 했는데요. 네, 이건 지금 네 흙이 4수 5수밖에 안 돼갖고 4수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1수, 2수, 3수, 4수죠. 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수 이상 넘어가니까 지금은 어쨌든 저쪽이 잡혀서 흙이 큰일 났습니다. 자, 과연 흙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 수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의 흙돌 전체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네. 꽤 큰 반전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바둑을 배우는 이제 초급자분들 혹은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두다가 또 바둑 왜 졌냐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이제 바둑 어느 정도 익힌 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내가 욕심 부려서 상대 돌을 잡으러 갔다가 도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초보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두 대국자 같은 고수들도 그렇고요. 프로들도 말로는 이렇게 해설할 때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저도 바둑을 쓸 때는 그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승률을 높이려면은 어쨌든 이 상대의 돌을 꼭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두시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으로 두면 좀 승률을 높일 수 네. 있을까요? 적당히 버린다 생각해요. 아오. 적당히. 근데 적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중앙에 넉점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백돌을 잡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욕심인 거고 그런 생각을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잡고 싶은 생각을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바둑을 처음 둘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잡을 생각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자, 흙이 우변에서도 좀 전투를 걸어가면서 좀 네. 반전을 시키려고 했지만요. 네, 쉽지는 쉽지는 않죠.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수순이 조금 더 진행되긴 했지만요. 흙이 형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자, 백불계승입니다. 자, 임창순 선수가 지난해 확실하게 서력을 하네요. 네. 또 아무래도 제천분이다 보니까 또 제천 바둑 팬들이 또 가장 좋아하셨다는 후문입니다. 유보현 선수 네. 지난해에는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인데요. 올해는 준우승에 머무르게 됐고요. 제천의 많은 초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애호가분들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반 이후에 좀 실리를 많이 줘서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좀 실수를 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이 대회를 제가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대회를 우승하니까 기후님들 초청해놓고 제가 상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색다른 또 남다른 우승평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대회를 거의 만들었다시피 했다고 네. 하네요. 이 대회가 이제 17회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해설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이 고생은 너무들 많이 하셨죠. 네. 하지만 이 제천의 바둑협회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좋은 대회 열렸고요. 또 우승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항상 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을 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이 많은 애호가분들이 항상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네.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데요.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까 내년에는 네. 반드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장담하건데 참가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많은 선물이 있으니까 차를 꼭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2019 청풍명월 바둑축제 일반부 결승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8단 그리고 저는 류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